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2024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바쁘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저나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2025년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올 여름부터 지금까지 쭉 하락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요거는 다 통계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서서히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 하락 구간이 지금 없을까 여태까지 이렇게 된 지 몇 달은 지금 된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 가격의 평균의 오류 이것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하락 시그널이 오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상위 5% 정도가 아직은 부동산 가격의 방어가 좀 굳건한 편입니다. 하지만 서울 외곽은 이미 하락세로 돌아선 곳이 많고 점점 그 하락률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미 서울 아파트 가격의 전체가 이 하락세로 돌아섰을 테지만 요즘은 몇 년 전하고 또 좀 상황이 많이 바뀐 게 서울도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초양극화 시대가 됐습니다. 상위 1% 그러니까 100억, 200억 하는 집들이 이게 간간히 한 번씩 거래가 되면서 계속 고점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일종의 착시 현상 같은 게 일어나는 겁니다. KB부동산 주간 시세를 보면 12월 23일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평균 0.02% 상승한 걸로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울 외곽 지역, 특히 도봉구, 중랑구, 강북구, 노원구, 동작구, 은평구, 그리고 강동구까지 보합세 내지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미. 그 외에도 또 강서구, 구로구, 성동구, 중구, 여기도 매매 가격 상승률이 0.01%라고 하는데 요 정도이면 우리는 보합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래프 추이를 볼 때 1월 달에는 전부 다 하락 전환이 된 데이터가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거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정도로만 가격 방어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또 우리가 한 가지 실수요자들이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아파트의 상위 10% 안에서도 또 한 번 양극화가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10% 안에서도 또 양극화가 생기는 거예요. 용산구 나인원 한남은 이미 220억에 매매 거래가 됐고 서초구에 있는 일명 아리팍 아크로 리버파크도 18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강남과 용산, 성동구에만 2024년도에 100억이 넘는 거래가 지금 수십 건 있어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만 90억, 80억 이렇게 하는 거래도 꽤 있고 월세가 한 달에 3천만 원이 넘는 곳도 실제 거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하고 완전히 바뀐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래들이 만약에 서울 전역의 아파트 가격을 다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 언론에서 강남에서 1년 만에 10억 올랐다, 20억 올랐다 이런 기사 하나가 나오기만 하면 저기 끝에 서울 끝에 노원구 구로구 이런데 금천구 이런데 아파트까지 같이 들썩거렸지만 이제는 그런 힘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2,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또 달라진 상황이에요. 우리의 경제 환경이 순식간에 지금 2, 3년 만에 다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른 곳만 오르고 내린 곳은 그만큼 못 따라가는 상황이 돼버렸고 경제 성장률이 그동안을 받쳐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동구나 동작구 이렇게 강남 3구 옆에 있는 붙어 있는 요런 데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가격을 어느 정도 소득이 되니까 따라 붙어 줬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저성장 패턴으로 갔기 때문에 경제 침체로 완전히 돌아선 상황이라서 그 여력이 없습니다. 최근 2, 3년 만에 부동산 체감 경기가 저도 현장에서 확 바뀐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하락 전환 사이클로 접어들 때는 또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위 5% 정도 되는 부동산들의 가격이 먼저 무너지면서
나머지 그 파급 효과가 이제 서울 아파트 외곽으로 순차적으로 무너지는 패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외곽부터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가운데가 버텨주다가 결국에 강남 3구까지 이제 하락하는 그 영향을 미치는 패턴인데, 이번에는 요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곽부터 이렇게 해서 버티다가 가운데만 무너지는 거. 이 부분이 또 은근히 중요한데, 그 이유가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쏠릴지 요것 때문에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에 맞춰서 앞으로 나올 내년도 부동산 정책들은 10억 미만의 주택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이미 뭐 정해진 것 같긴 합니다. 들리는 풍문이 그래요. 하지만 또 요것도 마지막도 남아 있어. 결국은 다주택자를 풀어주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많이 살 수 있게끔, 결국은 지금 서울 아파트까지도 그렇게 혜택을 주게끔 바뀔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럼 경기도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 여기는 서울보다 당연히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은 하락폭을 보인 곳은 바로 의정부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이 북부 지역, 이곳이 좀 더 약세를 보이는 게 본격적인 하락의 패턴하고 좀 비슷합니다. 여기가 먼저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지난주보다 지금 요번 주에 하락폭이 커진 곳들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경기도 광명, 평택, 안산, 남양주, 용인, 시흥, 의왕, 파주, 이천, 안성, 양주, 동두천, 그리고 경기도 광주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락폭이 점점 커지는 곳. 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곳이 광명이네요. 요즘 광명에 아파트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기는 합니다. 여기가 급작스럽게 관심을 받은 곳들은 그만큼 보면 하락 리스크 때도 빠르게 적용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부동산 공식처럼 있는데, 그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 여기는 삼성이 주춤하면서, 지금 주춤하죠. 삼성이 주춤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0.3% 정도는 까먹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이 주춤하면서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게 평택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삼성이 지금 공장이 6개인데 그중에 이제 4공장까지 짓고 멈췄죠. 더 이상 안 지어요. 원래 6공장까지 짓는 건데 여기서 멈춰버리니까 그만큼 이곳의 예상 거주 인원도 쪼그라들게 됩니다. 물론 지금 5공장을 뭐 설계를 바꿔서 다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시국인 만큼 뭐라 우리가 지금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의 미분양 물량은 계속 늘어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 7, 8월 달에 많이 미분양 땡처리 했지만 계속 또 늘어나는 중이에요. 서울하고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의 한 30%, 40%는 다 이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네 아파트를 우리가 또 잘 보면 실질적으로 이 동네 할인 분양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걸 대놓고 지금 할인 분양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확 낮추진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왜 통신사나 인터넷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 현금으로 나중에 돌려받고 그러죠. 그런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예 그런 금액이 지금 예전에 요만큼 줬다면 지금은 이만큼 주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체감 경기하고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은 아무래도 밀접할 수밖에 없는데, 평택 쪽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여러분 주위에 뭐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한번 여쭤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영업자 경기가 부동산 가격하고도 굉장히 밀접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동네에 아파트가 너무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냥 여기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가격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여기는 공급이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세종시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거, 요것하고도 또 비슷합니다. 상황이. 세종시도 결국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한때는 뭐 세종시로 국회를 뭐 국회 비롯해서 다 뭐 주요 관공서 그리고 사업체들이 이쪽으로 다 이전할 것 같은 분위기가 막 있으면서 갑자기 막 달아오르던 시절에 아파트 가격이 여기가 급상승했었죠.
그때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 1위를 찍던 곳이 바로 이 세종시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또 계속 지었죠. 때려 지었어요. 막 지금 현실은 더 이상 인구 유입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죠. 하락률도 전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선두권입니다. 여기가 막 달아오를 때만큼 소문만큼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딴데 그래서 다 올라도 이 동네는 안 올라요. 하지만 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누군가가 진짜로 행정수도 이전을 이쪽으로 강하게 감행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판이 뒤집히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께 뭐 집을 사세요, 집을 사지 마세요, 뭐 지금 사세요, 아 지금은 살 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평택이나 세종시, 광명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가 다 망했으니까 쳐다도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나 이런 흐름이라는 게 있고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필요해서 실거주자로서 집을 반드시 사고 팔아야 한다면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을 잘 보고 있다가 그걸 캐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제 주변에 뭐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대행사 이렇게 다니는 분들, 직원들 아니면 뭐 대표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래는 2024년 11월부터 그러니까 지난달부터 2025년 2월달까지 요 기간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는 버리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집중해서 이제 물량 털기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들 이 계획을 내년 3, 4분기로 미뤘습니다. 3, 4분기 이후로.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는 비워놨어요. 뭐 이건 어디까지나 그 제 개인적인 인맥으로 아름아름 정보로 수집한 것이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듣고 흘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도록 제가 1월 1일에 해맞이 보면서 소원 빌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일들만 여러분께 있을 거라 확신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